네, 7시 13분입니다. 어디를 봐도 새해 경기는 참 어두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명동 스타 PB센터의 박합수 부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주택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네. 전년 대비 상승폭은 줄어들겠지만 상승 추이는 완만하게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네. 수도권은 상승폭은 당연히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전세난에 따른 그 매수 지지세가 일정 부분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거고요. 네. 대략 한 3% 전후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네.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한 4,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상승률에서는 최고 시장이었는데요. 여기서 네. 이제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좀 하향 안정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공급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보합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냥 지금 정도 약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별이 없나요? 차이가 없나요? 방금 이제 언급한 대로 대구는 하향 안정? 예, 그렇습니다. 대구는 사실 뭐 2015년 1년간 연간 상승률이 11%를 넘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승폭이 절반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그거에서 못 미치는 한 1%의 상승률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전세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새해 전세 시장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새해 전세 시장은 여전히 어두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방광역시, 기타 지방을 놓고 볼 때 수도권의 상승률이 기타 지방의 2배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 만큼 올해에도 여전히 이런 그 수급 불균형, 전세에 안주하는 또 수급 불균형이 있고요. 네. 그에 따른 또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상승 추이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전세값 더 달라는 얘기인데 전세를 지금 이제 급격하게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2015년에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뭐 절반 정도에 이른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주거 비용 부담은 이 세입자로서는 이제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만큼 전세를 얻고자 하는 이런 또 상황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서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세를 이제 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냥 저 집에다 깔고 있는 게 낫고 세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은행의 뭐 금리가 그러니까 그 한 달에 얼마라도 받아서 생활비 하겠다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가 이제 지난 연말에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주택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종의 이제 그 3대 악재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죠. 미국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이제 일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단기간 내 이런 그 연결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저금리 체제의 유지가 필요한 이런 또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승으로 이걸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금리가 일부 상승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2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이런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영향력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심리적인 위축인데요.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이 하나만 가지고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이런 그 개연성은 1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대출 규제 말씀하시니까 좀 전에 그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격 심사를 꼼꼼히 한다는 것은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네. 분양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분양 시장은 2015년도에 그 과열된 상태에서 이제 공급 과잉 논란을 불러올 만큼 네. 물량이 많았는데요. 네네. 상대적으로 올해에는 진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대략 그 작년에 50만 호 가까이 분양이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이제 30만 호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30% 정도 물량이 감소한 거죠. 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이제 물량 부분에서 안정 단계를 간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 고분양가 문제입니다. 네. 네. 고분양가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상당 부분 또 한계점도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올해 분양 시장은 얼마나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냐, 이것이 경쟁력 확보의 그 관건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역에 따라서 분양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네. 뭐 평당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 분양가도 있는 것으로 또 뭐 더 높은 것도 있다는 그 뉴스를 봤는데 재건축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울 강남의 이제 대표적인 그 아파트 지구라고 할 수 있는 개포 지구가 네. 올해 이제 첫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이 재건축 시장은 이제 강남에서는 반포에서 대표적으로 네.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집중력이 나타났던 시장이고 조금 전에 언급한 4,200만 원까지 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강남 노른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양이 재개되기 때문에 네. 관심은 여전히 집중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 다만 네. 역시 고분양가가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장과 분양 시장하고 연계돼서 생각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전세가 연계되지 않습니까? 네네. 재건축해서 완성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몇 년이나 걸리죠? 재건축 단지는 이제 사업 기간이 네. 그 단지 규모라든가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대략적으로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는 2년 6개월입니다. 30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게 그 보통입니다. 36개월이죠. 예. 하지만 이제 작년에 분양했던 네. 송파 가락시형 아파트, 송파 헬리오시티라고 하는데 네. 이 단지의 공사 기간은 무려 40개월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편차는 있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재건축 때문에 집 갖고 계신 분들도 근처에 다른 무슨 집을 구하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전세 물량도 딸리고 또 값도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올해 주택을 좀 어떻게든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가져야 될 뭐 자세라고 할까, 관점, 주의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역시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인 이 대출 규제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 매수 시기인가에 대한 그 문제인데, 네, 네. 지금 수도권이 그 2월 1일 날 대출 규제가 실시되니까 최대한 서두르면 1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경우 매수 시기로 활용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많고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지나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1, 4분기 정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역시 이런 이제 그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을 네.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죠. 상환 계획을 원금을 포함해서 상환해야 된다는 것까지 전제로 해서 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2월 1일부터 대출 규제가 까다로우시고 그게 시행되고 그러기 전에도 어떤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가장 요새 이슈가 되는 것이 변동금리로 받을 거냐 고정금리로 받을 거냐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당장은 이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차이가 그 대략 한 0.5% 정도 난다고 보게 되면 네.
우선은 변동금리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 이런 시점이라 그러면 네. 고정금리로의 그 전환 네. 이런 부분도 반드시 그 유불리를 계산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출은 최대한 그 장기간, 이를테면 이제 30년 분할 상환을 통해서 네. 원금 상환의 부담을 1차적으로는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이런 그 상환 부담을 갖고 가는데 네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그때 바로바로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하는 매월 정해진 금액보다 더 상환할 수 있으면 더 먼저 상환을 해서 원천적인 부채를 축소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감사합니다. 방법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센터장이었습니다.